제1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겨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사실상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민주주의 국가, 복지 국가를 만드는 기초를 닦은 분이다. 남은 과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통일함으로써 한반도가 인구 한 8천만이 사는 그야말로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이냐 하는 과제를 남겼다. 이렇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요약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좋은 일만 하고 성공만 했느냐?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도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실수한 부분 또한 절대 작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실수는 한글 전용입니다. 한글 전용 정책을 그분이 쓰고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자 교육을 하기 시작했지만은 그때는 늦었습니다. 한글 전용을 하니까 쉽잖아요. 여러분들 한글 전용하면 쉽지 않습니까? 한자 쓰려면은 그 획수 생각해야 되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쉽잖아요. 뭐. 근데 쉬운데 항상 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한자와 한글을 꼭 같이 써야 됩니다. 혼용을 해야 됩니다. 70%의 단어는 한자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한글로 표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어는 지금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한국어로는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시도 쓸 수가 없어요. 부정확한 의미 전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한국어가 망가졌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부정확하게 되고 질서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표현이 아주 저질로 가고 교양 있는 문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똑같은 조건인데 일본은 한자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다가나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로서의 한글, 세계 최고의 표의 문자로서의 한자, 이 두 개를 같이 쓰면은 그야말로 근사한 언어가 되는데 우리는 70%의 단어가 암호 내지 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가시다가 예컨대 무슨 음식점 이름이 뭐 아성반점이다. 그 아성이 무슨 뜻인지 뭔가 옵니까? 또 어떤 터널을 지나다가 월문터널, 즉 분명히 한자일 텐데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단어는 그 소리입니다. 암호입니다. 이런 언어 생활을 한 3, 40년 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얕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부정확해지고 그러다 보면 잘 속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지금 제일 잘 넘어갑니다. 아까 머리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반대로 선동에 넘어가는데도 세계 1등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선동에 잘 넘어가느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때 어른 중에 30% 있습니다. 그 해군이 저희만 의술을 동원해가지고 어뢰 파편을 끌어올리고 건져 올리고
거기 보니까 1번이라고 써있어요. 1번이라고. 그러면 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조사를 통해서 북한 소행이라고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30%인데 더 비극적인 것은 국민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한 5%밖에 안 되는데 대학 졸업 이상 되는 사람이 속는 비율이 제일 높았어요. 배운 무식자입니다. 한국은 이 배운 무식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음모론 이게 횡행해가지고 우리의 생활까지 지금 괴롭히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엉뚱한 대통령을 뽑고 엉뚱한 국회의원을 뽑고 엉뚱한 정권을 뽑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출발점이 저는 한글 전용에서 오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예컨대 몇 년 전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아주 큰 언론사의 문화부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한자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부장 되는 사람이 한자를 모른다.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허수아비처럼 보였습니다. 허수아비.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한글 전용으로 해서 집단적인 치매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매는 뭐냐? 쓰는 단어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계속 줄어드는.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건 뭡니까? 쓰는 단어 수가 늘어나는 게 아이가 크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집단 치매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문제조차 삼지 않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전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하자 해가지고 방침을 정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국사교과서 없애는 것과 더불어 한자 교육을 없애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사 교과서를 바로잡는 활동, 그 다음에 국어를 바로 세우는 이거는 그야말로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정책이었는데 문재인이가 딱 맨 처음 요 두 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영혼이 없다. 자기 역사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고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죠. 명문고등학교를 없앤 겁니다.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야 거기서 인재가 나옵니다. 인재는 가장 감수성이 뛰어난 고등학교 시절에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평준화 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 명문고등학교를 없앴는데 쉽게 말하면은 인재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과 한글 전용이 같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수는 이분이 자기의 정치 철학을 이어갈 정당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한국적 민주주의였습니다. 민주주의 좋지만은 한국 실정에 맞아야 된다. 그게 바로 유신체제의 이데올로기였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이어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종필 씨도 그 뒤에 등장한 전두환 이런 사람들도 정치 철학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로 몰리게 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에요. 민주주의가 그게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그 나라 실정에 맞게끔 고쳐서 써야 한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빼고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는 절대 가치다. 민주주의는 종교다. 타는 목마름이다.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우상숭배했습니다. 우상숭배. 지금도 민주투사 자칭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힌트 드릴게요. 하도 민주투사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선생님 자꾸 민주화 운동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민주투사라고 그러는데, 혹시 공산당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공산당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혹시 종북 세력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은 가짜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면은 공산당과 싸워야 되는 건 아닙니까? 공산당과 싸우지도 안 하고 민주투사했다면은 그거는 공산당과 싸우지도 안 하고 대한민국과 싸워놓고 그걸 민주투사라고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일제와 싸우지 않고 독립투사라고 하면 그거 가짜죠? 공산당과 싸우지 않고 민주투사라고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공산당과도 싸우고 박정희 독재와도 싸웠다 하면은 그 사람은 민주투사 맞아요.